자, 오늘은 이제 G 트랜스폼 특성하고 그리고 one-sided G 트랜스폼을 배워서 어떻게 응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특성만 살펴볼게요. 푸리에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따라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응용하는데 잘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타임 시프팅이라는 특성이에요. 타임 시프팅이라는 특성은 우리가 x 오브 g라는 것은 결국은 x 오브 n이라는 이산 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가공을 할 때 g의 마이너스 n승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을 x 오브 g라고 했을 때 그러면 x 오브 n-k처럼 어떤 신호가 k만큼 딜레이 된 신호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k가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k가 0보다 큰 양의 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거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K만큼 어떻게 되는 신호라고 그랬죠? K만큼 딜레이 된다 그랬어요. 딜레이 된다. 오늘 이제 one-sided G 트랜스폼 배울 때도 이 특성이 나오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K만큼 딜레이 되는 것에 이것의 이제 G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얘기가 됐으니까 결국 y 오브 g라는 것은 서메이션 x의 n-k의 g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트랜스폼 하는 것이니만큼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요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명확히 이해하면 되죠. n이 어쨌든지 뭐 어떻게 할 텐데 n-k로 이제 바꿀 거예요. n-k도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가겠죠. 그래서 x의 n-k가 있고 z의 마이너스 n-k가 있다면 아직은 이퀄이 아니죠. 이퀄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z의 마이너스 k승만큼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k를 쓰는 순간 이게 z의 플러스 k승이 더 있는 거니까 더 있는 것을 이퀄을 만들어 주려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승이.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요 n-k를 가령 예를 들어서 m이라고 봤을 때 이게 m이요. 이것도 마이너스 m인 요 형태 그대로를 가져온 거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거 z의 마이너스 k승만큼 되고 여기에 x 오브 g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해서 결국 k만큼 딜레이 됐다라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z라는 값이 뭐였었죠? z라는 값이 2의 j 시타라고 했나요? p라고 했나요? 하여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거라고. 크기가 없고 페이스만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크기 정보가 없습니다. 크기 정보가 없고 크기 정보는 여기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페이스의 시프트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나오는데 이게 타임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린 그냥 제목을 타임 시프팅 그렇게 잡았는데 타임 시프팅이라고 잡은 이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K만큼 시프팅 됐다고 해서 정보의 변화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느냐? 시간의 시프팅이기 때문에 정보의 에너지라든지 전체 정보는 변함이 없지만 페이스만 시프트가 일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이해함직해요.
어쨌든 타임 시프팅이란 특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특성은 컨볼루션을 이제 한번 또 다뤄봅시다. 두 번째는 컨볼루션이라는 것인데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것은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한번 노트에서 보게 되면 뭘 썼나? x1, x2를 썼네요.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x1n하고 x2n하고의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x1k라는 것에 x2n-k를 컨볼루션해서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계산하는 게 이게 컨볼루션이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요 인덱스와 요 인덱스의 합이 n으로 맞춰지더라 하는 거예요. n으로 맞춰지더라. 그게 계속해서 사용될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것이 사용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식뿐만 아니라 이 식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1을 n-k로 쓰고 x2를 k로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인덱스의 합이 n이 되기만 하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용한 G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 것이냐? Y 오브 G라는 것은 결국 서메이션 Y 오브 N의 G의 마이너스 N승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라면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Y 오브 N이라는 것이니까 요거 대신에 이걸 쓰든지 이걸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요거 대신에 들어가는 것은 서메이션 n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k군요.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1의 k에 x2의 n-k에 이제 이거 지웁시다. 그럼 요걸 쓰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에 요게 들어간 것이고 요거는 그냥 따라올 거예요. 마이너스 n. 저기 이제 뭐 어차피 이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증명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 직관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이 n이라는 것이 이 n이잖아요. 이 n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고 컨볼루션에서는요? 이 n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거냐면 n이라는 것은 k 플러스 n-k라고요. 컨볼루션 하는 두 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두 개의 인덱스를 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n이라는 타임 변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써봅시다. 서메이션 좀 더 직관적이라고 말한 건 이거예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서메이션 k 이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1k에 x2 n-k가 있으면 여기 있는 요 인덱스와 요 인덱스의 합이 요거다라는 얘기예요. 저기서는 그냥 수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주었다 빼고 뭐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요거 자체가 요거 같이 들어있다고요.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의 z의 마이너스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k하고 n-k가 동시에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 서메이션의 요것이 요렇게 묶여지는 거 한 놈하고 또 서메이션에 이렇게 된 서메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묶여진 한 놈하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직관적으로. 그게 뭐예요? X1의 G 트랜스폼, X2의 G 트랜스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수식을 보다 보니까 결국 요거에 대한 정체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n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를 합한 거라면 그게 이미 있다고 생각하면 주었다 빼고 뭐 이러지 말고 그거 자체에 그런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하고 요거 또 요거하고 요거를 합해서 결국은 그게 G 트랜스폼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게 X1G도 있고 X2G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그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라는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G 도메인 상으로 가면 저 컨볼루션 썸이라는 것이 그냥 곱하기로 되더라. 그러니까 곱하기로 된다라는 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두 신호의 곱이라는 건 뭐냐면 요 Z라는 값이 뭐예요? Z라는 값은 어쨌든 그 ROC라고 정해진 그 영역에 있는 어떤 한 점의 값이잖아요. 한 점의 값. 그러니까 한 점 한 점마다 값이 이렇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컨볼루션 티어럼이라고 말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이제 확대한 것이 결국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출력 신호라는 것은 입력 신호와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썸이니만큼 이것에 의하면 이것의 이제 컨볼루션 정리에 의하면 y 오브 z는 x 오브 z의 h 오브 z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h 오브 z를 구하게 되면 이게 곱하기라고 그랬으니까 x 오브 z를 저쪽으로 넘기면 x 오브 z분의 y 오브 z가 되어서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때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입력 신호, 여기서 말할 때는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고 있다면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컨볼루션으로 출력 신호가 얻어진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입력 신호에 의해서 출력 신호가 얻어지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입력 신호에서 출력 신호로 전달되는 거다. 트랜스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것을 부를 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을 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H 오브 Z는 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고 고유명사인 셈이에요. 정해진 그런 용어죠. 그리고 요것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the impulse response 이렇게 부르죠. the impulse response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펑션이라고 해요. 시간 펑션. 그러니까 aim 펑션이라는 것이 디폴트로 안 써져 있을 뿐이지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저 정리합시다. x 오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보면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디스크릿 A 피리어딕이니까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으로 나타났잖아요. 컨티뉴어스 피리어딕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 손 쳐도 H 오브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리스폰스예요.
이것도 여기도 펑션이에요. 펑션이지만 펑션이란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펑션이고 이것도 펑션이고 이것도 펑션인데 여기는 왜 펑션이란 말을 굳이 쓸까요? 트랜스퍼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아주 그냥 끝까지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임펄스 리스폰스 그러고 말아요. 펑션이란 말을 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땡땡 리스폰스 펑션이라고 안 쓰고 그냥 펑션을 생략한단 말이에요. 디폴트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고 여기 들어가는 게. 장명을 하세요. 성희야 이제 결혼해서 저기 애기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을 거야? 의미를 부여해서 지을 거 아니야? 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다 한번 접으라고. 뭐라고 지을 거야? 아니 이미 있어.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기 뭐라고 부르냐고요. 임펄스를 입력으로 주어서 나타난 반응 그런 의미잖아요. 이거는요. 맥센스 하죠? 에? 이거는요.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트랜스퍼 해주는 펑션, 함수 맥센스 하죠? 의미가 그렇게 맥센스 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냐고. 이거 다 이미 다 정리한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른다고요? 임펄스를 입력으로 해서 나타난 반응이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르는 것이요. 왜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른다고요?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다 보여주니까. 그잖아. 이 임펄스가 뭐예요? 임펄스가 모든 주파수 성분을 똑같은 크기로 갖고 있는 게 임펄스잖아요. 그게 들어갔으니까 이 프리퀀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모든 프리퀀시에 대한 리스폰스라고 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임펄스 리스폰스,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이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트랜스퍼라는 것은 입력 신호 X 오브 Z를 출력 신호 Y 오브 Z로 트랜스퍼 해주는 그런 형태의 펑션이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으로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확신하고 있다면 그 명칭이 잊어버려질 수 없죠. 그리고 의미 없이 그렇게 막 이름을 마음대로 짓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다 그러니. 자, 그러면 이제 G 트랜스폼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G 트랜스폼을 구하기를 n-3 U에 n-3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G 트랜스폼은 3만큼 딜레이 됐기 때문에 3만큼의 3 기억하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K승이라고 그랬으니까 G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G의 마이너스 3승에 원래의 신호의 G 트랜스폼을 취한 거니까 원래 신호의 G 트랜스폼 이거잖아요. G 마이너스 2분의 Z라고요. 그죠? 거기다가 G의 마이너스 3승이 있으니까 G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이제 G 트랜스폼 형태가 나왔을 때 G의 마이너스 6승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런 걸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G의 여기 마이너스 7승이 있고 G의 마이너스 2가 있어서 그럼 이게 뭘 뜻한다고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2의 n의 un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있음으로 해서 뭐라고요? 이것에서부터 2의 n에 u의 n에 이렇게 된 형태에서 요만큼이 딜레이 된 거니까 즉 7만큼이 딜레이 된 거니까 그죠? 7만큼이 딜레이 된 거니까 7만큼이 딜레이인 7 아니지 6이었나? 마이너스 6승으로 쓰면 7 여기 7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딜레이 된 거, 타임 시프팅 한 것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건 어드밴스가 됐겠죠. 3만큼 어드밴스 된 것이니까 3만큼 어드밴스 된 것을 하려면
여기도 그게 있어야 됨직하니까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n 플러스 3승 요렇게 묶었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그 개수만큼 그만큼이 이제 따로 있는 거고, 요만큼이 있다면 어드밴스 된 거니까 Z의 3승, 3만큼 어드밴스 된 건 Z의 3승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Z의 3승에 요거에다가 요게 더 있는 거니까 요거 Z의 3승 요로 8로 돌렸고 8분의 1로 돌렸고 3승하고 Z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Z의 4승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해요. 이건 거꾸로, 이건 뭐 조기서 해봤으니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Z승이 하나 있어야 U의 N의 그 트랜스폼한 형태일 테니까 Z의 몇 승이 나와야 되냐면 5승이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5승이. 그래서 마이너스 아니다. Z의 5승이 나오면 그렇죠. 여기 Z의 마이너스 5승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대신에 n-5로 그렇게 딜레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적해 가면 되겠다예요. 자, 이게 이제 G 트랜스폼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면 이게 또 어디에다가 적용될 수 있냐 그러면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구하는 데도 이게 접목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뭣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도 구할 수 있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구할 수 있고 이게 다 같은 계열이라고요. 시스템 트랜스포 펑션 그 트랜스포 펑션 앞에다가 시스템이란 말을 기도해. 시스템 트랜스포 펑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디폴트로 안 쓰는데 시스템이란 말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시스템 트랜스포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다 H라고 H. 같은 내용 다른 표현인 것뿐이니까 이제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시스템 트랜스포 펑션을 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임펄스 리스폰스도 바로 구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선 지금은 이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스템 트랜스포 펑션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뭘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타임 시프팅 프로퍼티를 적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타임 시프팅 없고 여기는 타임 시프팅이 1만큼 딜레이 됐죠. 이건 2만큼 딜레이 됐죠. 뭐 그거야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yn이 y 오브 z일 테고 요거는 하나만큼 됐으니까 요 딜레이 된 걸 사용하면 되겠고 요건 두 개니까 딜레이 된 것만큼 사용하면 되겠고 개수는 그대로 따라오면 요렇게 된 것에 y 오브 z로 묶여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x 오브 n은 x 오브 z로 트랜스폼 되겠고 요건 하나만큼 딜레이 됐으니까 0.1에 g의 마이너스 1승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형태는 뭐냐면 곱하기라고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x 오브 z분의 y 오브 z를 구하면 그게 바로 시스템 트랜스포 펑션인데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 전달 함수 자체가 여기 보다시피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시간 영역에서 그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근을 구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뭐 구하고 이러는 데는 적합한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 구하는 게 수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게 2차기 때문에 근이 두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이 두 개 가지고 부분수로 바꿔서 부분수에 대한 그 근을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돼요. 두 개짜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만약에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되겠죠. H 오브 N은 C1 그 다음에 근이 두 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근이 두 개다 그러면 우리 뭘 썼어요? A를 썼어요? 뭘 썼어요? A라고 합시다. A의 N승 플러스 C2 B의 N승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A, B라는 두 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 트랜스포 펑션을 구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루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자, 시스템의 출력을 G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구하라라고 하면 H 오브 N이 저렇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는 이제 봅시다. H 오브 N이 주어졌다면 H 오브 G라는 것은 G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해주니까 여긴 G의 제로승, G의 1승, G의 2승, G의 3승, G의 4승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신호가 이거다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그 중간 시험 보기 전에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 썸을 구하는 게 생각나죠. 그때는 저 컨볼루션 썸을 구할 때 어떤 방법을 취했어요? 폴드 앤 애드 메소드를 썼죠. 폴드 앤 애드 메소드를 써서 그걸 구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y 오브 g라는 건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요. 곱해주면 이런 식이 나와서 전개하면 이게 바로 요거라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5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출력이 얻어지는 거니까 홀드 앤 애드 메소드에서 구한 것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시간도 절약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주제예요. 단방향 G 트랜스폼. 이거 뭐에 쓰는 거냐? 뭐에 쓰는 거냐?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가 다뤄봤던 이 문제로 이렇게 가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출력을 구한다 그랬을 때 이 출력을 시간 영역에서 구하려면 여기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되냐요? 부대 조건으로서 있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니셜 컨디션이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니셜 컨디션 없고 이니셜 컨디션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니셜 컨디션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입력이 들어오는 것만 갖고 구동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거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똑같은 이 그 입출력 차분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니셜 컨디션이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으로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서로 이렇게는 갈 수 있겠어요.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을 구해서 그걸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해서 임펄스 리스폰스 가지고 입력 신호하고 컨볼루션 한다든지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도 역시 컨볼루션 해둔다든지 그러면서는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전달 함수로 구하는 방법, 즉 거슬러 올라가면 G 트랜스폼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인데 단방향 G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다 플러스 표시를 하고 0에서만 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트랜스폼을 해줘요. 그러니까 0보다 적은 구간에 있는 값은 몽땅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무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두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데 타임 딜레이 타임 딜레이는 어떤 것을 다루고자 하냐면 X 오브 N이라는 신호가 있는데 K만큼 딜레이된 신호를 다뤄보자 이런 얘기예요. K만큼 딜레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K가 0보다 크다라고 전제해야만 이게 타임 딜레이라고요. 딜레이. 말 그대로 딜레이 된 것이 있는 신호라 그런다면 이거 어디 보여요? 아까 봤던 그 차분 방정식의 우변에 있던 식 중에 하나죠. XN이라는 입력 신호와 더불어서 XN-1이 있었잖아요. 그런 신호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신호들을 다룰 때 one-sided G 트랜스폼이 어떻게 중요하냐 그걸 이제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one-sided G 트랜스폼은 그러니까 Y 플러스 G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one-sided G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one-sided G 트랜스폼을 구해보면
결과적으로 y 오브 n의 g의 마이너스 n승 서메이션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이제 달라졌죠.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구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거잖아요.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x 오브 n 마이너스 k가 있으면 g에 마이너스 n승이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물론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타임 딜레이도 생각해 줘야 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요렇게 된 신호가 뭔지에 대한 우리 이제 먼저 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n축을 쓰고 이렇게 된 신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xn이라는 신호는 뭐 여기도 이렇게 신호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신호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x 오브 n이라고 한다면 x 오브 n 마이너스 3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이라는 건 뭘 뜻하냐 그러면 shift right이었잖아요. shift right. 그러니까 shift right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여기 있던 요 신호 세 개를 저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이제는 n-k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n-3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되어서 말이 맞나? 어쨌든 그래서 요 신호를 원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 오브 n이라는 신호가 있어서 그것을 x의 one-sided g 트랜스폼 한 거를 다룰 때는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된 거냐 하면 포함이 안 됐냐면 여기 포함되는 건 이거잖아요. x0, x1, x2, x3 이런 것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트랜스폼 할 때. 여기에는 뭐가 포함 안 됐었냐면 요걸 가지고 생각할 때 x-1도 x-2도 x-3도 포함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G 트랜스폼 할 때. 네? 그걸 이제 추적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그게 세 개가 더 포함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요걸 구할 때는 더 포함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더 포함이 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차분방 정식을 운영하면서 y-1, y-2, y-3이라는 이런 값이 있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저장된 에너지, 초기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라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지금 이것의 one-sided G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저게 포함될 수 있다라는 여지이면서 또한 지금 구하려고 하는 y 플러스 g 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그때도 이게 포함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y-1, y-2, y-3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그 의미가 시프트를 하게 되는 순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묘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트랜스폼을 운영하면서 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가봅시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세 개의 정보가 더 들어가 있다. 이제 n이 여기 이제 k가 3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할 때 세 개의 이 입력값이 더 들어간 것이니만큼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어차피 K만큼 딜레이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기 보다시피 3개의 정보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3개 정보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거 뭐예요?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여기 보고 얘기합시다. 3개라면 K가 3개라고 그러면 여기 1에서부터 1, 2, 3 이게 더 보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보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x-n이라고 썼으니까 x의 마이너스 1, x의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가 들어간 거잖아요. 보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영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타임 어드밴스 봅시다. 타임 어드밴스는 n 플러스 k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정반대죠. 원래 이쪽에 있던 이거가 3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겠죠.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축이 옮겨간 꼴이기 때문에 요 신호에 대한 정보를 파기를 해야죠. 파기한 게 뭘로 나타나냐 하면 어차피 타임 딜레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K이기 때문에 Z의 K승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요걸 운영하지만 그 중에서 여기엔 뭐가 들어가 있어요? X0도 있고 X1도 있고 X2가 있는데 그놈을 이번에는 어떻게 줘야 돼요? 이거라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주기를 X0, X1, X2를 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듯이 이런 이제 어떤 방식이 나왔을 때 이것을 무작정 외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요. 무작정 외는 순간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린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의미대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자,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이제 좀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그 의미는 이제 파악을 했다고 그렇게 가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타임 어드밴스인데 이럴 때 그래서 타임 어드밴스라는 것은 이번에는 x의 n 플러스 k, k는 0보다 큰 그런 구간에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y 플러스 g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걸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따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g의 마이너스 k승에 x 플러스 c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는 요게 없다면 그냥 이꼴로 끝나요. 그게 우리가 첫 번에 시작하면서 배웠던 타임 시프팅의 원리라고요. 특성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원사이디드 G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원사이디드 G 트랜스폼 X 플러스 Z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보를 더 갖고 들어간다고. 더 갖고 들어가니까 이게 더 많아진 거죠, 정보가. 그럼 더 정보가 많아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더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여기에는 X0에 대한 정보도 X1에 대한 정보도 XK에 대한 정보도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니까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걸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더해줘야 되는데 그 더해주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몇 개요? 이게 몇 개라고요? 이게 K가 0에서부터 뭐라고 할까? 1에서부터 여기가 K가 와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나요? N이라고 썼네. N이 1에서부터 K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거 몇 개요? 몇 개? K개. 예죠? K개.
근데 K개일 때 이 K개라는 것이 뭘 끌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 썼다. 이게 잘못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조개 없는 거라고, 조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도 없고 마이너스 2도 없고 마이너스 K도 없는 거예요. K개가 없는 거잖아. 원래의 원사이드 G 트랜스폼에서는 요 정보들을 안 다뤘었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그 정보를 끌고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더해줘야 되는데 1, 2K를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1에서부터 K라고 쓰기는 하지만 그게 여기 뭘로 나타나느냐,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X의 마이너스 N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N. 그래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끌고 들어간 형태가 되니까 그것에 이쪽으로 가는 것에 G 트랜스폼도 여기 따라와야 되니까 G의 N승 이렇게 썼다고.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N일 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일 땐 N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요 텀이 더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려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의미를 좀 확인한 다음에 저 수식을 써가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K만큼 딜레이 됐다는 것은 X 오브 N의 원사이드 G 트랜스폼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보를 더 끌고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이렇게 플러스로 나온다. 몇 개? K개. 그런데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 쪽에 있던 정보를 끌고 왔기 때문에 X 마이너스 N승이니까 G의 N승으로 트랜스폼 되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여기에 있는 거는 이런 걸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풀었으면 X0의 Z의 0승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X의 1에 Z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X의 2에 Z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이렇게 된 신호만 여기 있다고요. 왜냐면 원래 그것만 다뤘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기에 들어간 건 결국 뭐예요? 요게 같은 가로 안에 있는 겁니다. 같은 가로 안에 있고 요거는 K만큼 딜레이 된 것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요걸 써보자면 X의 마이너스 1승에 Z가 있고 G의 X의 마이너스 2승에 G의 제곱이 있고 X의 마이너스 3승에 G의 3승이 있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서는 내림차순이고 이렇게 가면서는 오름차순이잖아요. 원래 이게 투사이드드 G 트랜스폼이라면 다 다루는 거라고요. 다 다루는 정보인데 원사이드드 G 트랜스폼을 다루는 순간에 원래 요것만 다루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요것만 다루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다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으로 요 수식을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다 장착을 하자,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 이게 1번이고 2번인 경우는 또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G의 K승으로 갈 테고 X의 플러스 Z로 가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죠? 왜냐하면 정보를 어드밴스 하면서는 후테랬으니까 그걸 빼줘야 되니까 빼주는데, 그때 빼주는 거는 몇 개를 빼주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요 수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는 없어진 게 제일 먼저 없어지는 놈에게 0짜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니지 0, 1, 2 이런 순서대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X 오브 N이고 N 이퀄 0에서부터 K 마이너스 1까지 하면 이게 몇 개입니까? 역시 K개죠. K개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게. K를 없애는 방법인데 없애는 것에 이것이 어느 쪽에 있던 정보냐 하면 N이 0보다 큰 구간에 있던 정보라고요. 아까 저기서 설명했을 때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트랜스폼 했던 것들의 앞부분, 그러니까 이거죠. 이 앞부분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야. 이만큼이. 이것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빼줬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그 이해를 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수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를 외웠느니 안 외웠느니 이거를 외웠느니 안 외웠는지 그렇게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외워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서 이게 왜 1에서부터 k까지고 마이너스 n 쓰고 여기는 0에서부터 k-1인데 x 오버 n을 썼느냐를 이해하고 저 수식을 써놓고 활용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란 말입니다. 그거 꼭 하자고요. 포기하지 말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타임 딜레이하고 타임 어드밴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배운 것이다. 예요. 잘 배운 것이다. 자, 봅시다. x 오브 n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제 3만큼 딜레이가 된 신호에 대해서 g 변화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x 오브 n이 있다면 잘 보세요. x 오브 n이라는 것이 원사이드 g 트랜스폼 하게 되면 요걸 하는데 요거 유닛 펑션 n 플러스 2라는 게 뭘 뜻해요? n이 마이너스 2일 때부터 1이다 그런 얘기죠. n이 마이너스 1일 때도 1이다 그런 얘기고 n이 0일 때도 1이다 하지만 원사이드 g 트랜스폼일 때는 이쪽에 있는 건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용 안 해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냥 un하고 똑같은 거예요. un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un하고 똑같은 거 왜냐면 두 개를 무시했으니까 마이너스 쪽에 있는 신호를 무시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냥 z-1분의 z라는 g 트랜스폼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혹시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놓은 거예요? n이 마이너스 시간일 때는 그냥 0이라고 놓은 거예요. 0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신호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신호에 이렇게 딜레이 된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g의 마이너스 3승으로 타임 시프팅 된 특성을 살렸고 그 다음에 요것을 가져왔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석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러는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죠. 지금 시프트 라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쪽의 신호를 끌고 들어온다. 그럼 끌고 들어오면 이게 3이라고 그러면 뭘 끌고 들어오겠어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마이너스 3일 때인데 n이 마이너스 3일 때는 원래가 0이었기 때문에 없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마이너스 1일 때, n이 마이너스 3일 때를 끌고 들어와서 이건 오름차순으로 g승, g의 제곱, g의 3승 이런 형태였었는데 요거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죠? 요거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없고 요게 1이고 요게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으로 타임 딜레이를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똑같죠? 뭐 이게 여기에 1의 n승 대신에 a의 n승 이렇게 된 것뿐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a의 n승이니까 여기에 1 대신에 g-a분의 z가 나왔고 그렇게 나온 것을 이것도 셈만큼 시프트 라이트 했기 때문에 g의 마이너스 3승이고 요게 이제 원사이드 g 트랜스폼 한 것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저쪽에 있는 신호를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때의 요 신호는 어디에만 신호가 있는 거예요? un하고 차이가 n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의 오름차순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거 제로고 요거 제로니까 요거 하나만 a의 마이너스 1승짜리만 이렇게 돼서 이런 수식이 되더라 이지요. 이번에는 어드밴스예요. 어드밴스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원래 신호가 이거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사이드 G 트랜스폼은 요거라는 것은 뭐 원사이드 G 트랜스폼 un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투사이드 G 트랜스폼이 똑같다고요. 그죠? 저쪽은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G-A분의 G가 있는데 3만큼 어드밴스 됐기 때문에 G의 3승이 따라 나올 테고 그리고 요것을 이용하는데 요게 어드밴스 됐다라는 것은
지워버리는 거라고. 이쪽에 있는 신호를 지워버린다고. 몇 개나 지워버려요? 3개 지워버리죠. 그럼 뭐예요? x0, x1, x2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x0, x1의 g의-2승, x2의 g의-2승짜리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요걸 여기다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이게 g의-3승이 되고 이게 g의-2승이 되고 이게 g의-1승이 되니까 그거 원래 없었던 거, 없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없었던 것을 여기에 이제 아니죠. 있었던 거를 빼주는 거죠. 빼주는 형태로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것도 값이 있고 요것도 값이 있고 요것도 값이 있는데 그게 이 A의 제로승이고 그게 A의 1승이고 그게 A의 2승이니까 요걸 빼주게 되면 좀 뭐 수식은 복잡하더라도 이런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입출력 차분 방정식이 있어요. 초기 조건을 가졌어요. 그럼 초기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결국 원사이드 G 트랜스폼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원사이드 G 트랜스폼을 가진 것이니까 이거 뭡니까? 만약에 요거 없다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 없는 것으로 요것만 있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초기 에너지, 스토어드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영향도 다 파헤쳐서 출력을 구해봐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G 트랜스폼을 원사이드 G 트랜스폼을 사용하게 되면 요거 원사이드 G 트랜스폼이고 요거는 하나만큼 딜레이 됐으니까 결국은 하나만큼 딜레이 됐다는 건 그 y-1승을 끌고 들어온다는 게 y-1승 이거잖아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의-1승으로 타임 시프팅 프로퍼티 이용했고 여기에 y-1승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여기에 텀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여기 텀에는 g의 0승, g의-1승, g의-1승 이렇게만 있죠. 그리고 요게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g의 1승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g의 1승짜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 그냥 y의 -1승만 사용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이니셜 컨디션, 스토어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식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하면 이쪽에 가면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을 요걸 가지고서 풀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의 g의-1승의 y 플러스 g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 보면서 우리는 이거 풀어내라. 그러면 2분의 3이라는 계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 뭐예요? 유닛 펑션이죠. 2분의 1의 n승짜리 유닛 펑션. 그래서 2분의 3의 2분의 1의 n승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여기 보면서 또 오해할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임펄스 리스폰스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게 제로라면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로라면 임펄스 리스폰스니까 그때는 요기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2분의 3이 됐어요. 그럼 이게 제로라면요. 요게 제로면 요로 넘어가는 상수값이 없는 거죠. 그럼 요거 뭐예요? 그대로 1.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1의 2분의 1의 n승. un이란 말이에요. un. 임펄스 펑션은 뒤에다가 un이라고 붙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니셜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임펄스 리스폰스보다는 다른 그런 출력을 구하게 되는데 2분의 3이 되더라.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눈치채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1이라고 그러면 요게 0이라고 그러면 임펄스 리스폰스에 해당되는데 그 경우는 2분의 3이라는 계수 대신에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다 그런 얘기입니다.